예, 이번 시간에는 2019년 6월 29일 시행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나가죠. 자, 문제 1번은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따른 이 고인화점 위험물의 정의를 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인화점, 요 위험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화점이 100도씨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갖다가 우리가 고인화점 위험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답은 인화점이 100도씨 이상인 제4류 위험물. 다음 문제 2번은 요 혼재 기준 중에서 요 4류 위험물과 혼재가 불가능한 위험물의 유별을 모두 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혼재 기준, 이건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혼재 기준을 보면은, 자, 1류 위험물, 2류 위험물, 3류 위험물, 4류, 5류, 6류죠. 이건 서로 혼재가 가능한 거죠. 자, 별도로 2류하고 4류, 5류하고 4류가 혼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4류 위험물과 혼재가 불가능한 거. 자, 4류 위험물하고 혼재가 불가능한 것은 여기 1류 위험물이 하나 있죠. 2류 위험물은 4류하고 혼재가 가능하죠. 여기 3류 위험물도 4류와 혼재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4류 위험물하고 4류는 당연히 혼재가 가능한 거고, 이게 5류 위험물도 혼재가 가능하죠. 4류하고. 또 6류 위험물이 4류 위험물하고 혼재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1류 위험물하고 요 6류 위험물은 4류 위험물하고 혼재가 불가능한 거 위험물이 되는 거죠. 다음은 문제 3번 가죠. 자, 문제 3번은 3류 위험물인 황린 20kg이 연소할 때 연소에 필요한 공기의 부피를 계산하는데, 공기 중에 산소 농도는 21%, 그러면 이 황린의 분자량은 124라고 주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럼 황린이 완전 연소를 하려면 황린의 그 분자량은 P4죠. 그래서 이 P4가 완전 연소 하면 생성되는 물질은 P2O5 5산화인이 발생이 되는 거죠. 자, 반응식 완결을 하려면 인이 4개니까 여기 2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산소가 여기 10개가 되니까 여기 5가 들어가야 황린의 완전 연소 반응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기준 온도하고 기준 압력이 안 나와 있어요. 이럴 경우는 여러분이 그대로 표준 상태로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준 상태라는 것은 0도씨 일기압 상태를 우리가 표준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성되는 요 부피는요, 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있죠. 그래서 PV는 M분의 WRT가 되죠. 여기서 PVM은 WRT죠. 그래서 V를 계산하면 V는 PM분의 WRT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생성되는 요 기체의 몰수 있죠. 아니면 여기 반응에 필요한 몰수, 즉 생성되는 기체의 그 부피를 계산하려면은 생성 기체의 몰수를 곱해주고요. 반응에 필요한 몰수를 곱해주면
반응에 필요한 요 산소의 그 부피가 나오는 거죠. 이 공식을 여러분이 적용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 필요한 산소의 요 부피는요, 저 W는 지금 확린 20kg죠. 자, R은 요 기체 상수니까 0.082. 자, 온도는 표준 상태 기준하라고 했죠. 그대로 0도씨가 되는 거죠. 자, 압력은 그대로 1기압 기준이에요. 자, 분자량, 확린의 지금 분자량 124가 주어져 있죠. 자, 그럼 여러분 이 확린은 원자 번호가 수, 헬리, 배붕탄, 질산풀, 레나마, 알규, 인 하면 이 인이 15번이에요. 짝수니까 곱하기 2 하면 30이죠. 거기에다가 1을 더하면 3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인의 원자량이 32니까 P가 4개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분자량은 31이 4개, 그래서 12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확린의 분자량은 요거에 안 주어질 수도 있어요. 문제에서. 자, 여기에다가 지금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은 반응에 필요한 요 기체의 부피를 물어본 거죠. 지금 몇 몰이 필요해요? 여기 1몰일 때 5몰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물어본 거는 산소의 부피를 물어본 게 아니고 공기의 부피예요. 자, 필요한 이 공기의 부피니까 지금 공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부피 퍼센트로 21%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전체를 뭘로 나눠줘야 되냐? 0.21로 나눠줘야 되니까 0.21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은 86 세제곱미터가 필요한 그 공기의 부피가 나와요. 요게 그 교재에 있는 방법, 이게 86.2가 아니고 85.97이 되죠. 요 방법이 여러분이 필요한 그 공기의 부피 구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이 요 방법 말고 방법 1이 있죠. 그래서 표준 상태니까 자, 확린의 그 분자량이 이게 124였죠. 자, 124kg가 연소하는 데는 산소 5몰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5몰이니까 22.4 세제곱미터가 필요한 거죠. 그럼 지금 확린이 지금 몇 킬로 연소한다고 되어 있냐면 20kg가 연소하는 거죠. 그럼 20kg일 때는 필요한 산소의 부피, 요 X는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대각선을 곱하건 같으니까 124X는 20 곱하기 5 곱하기 22.4하고 같은 거죠. 여기서 X는 124분의 20 곱하기 5에다가 곱하기 22.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계산하면 18.06이 나오죠. 요거는 필요한 산소의 부피예요. 그래서 필요한 건 문제는 지금 공기의 부피를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필요한 공기의 부피. 그러니까 요거 18.06 이게 산소의 부피니까 공기 중에 산소가 21%, 그래서 0.21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0.21로 나눠주면 86 세제곱미터가 필요한 요거는 공기의 부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 1번, 방법 1번보다는 방법 2번으로 여러분 연습을 좀 해놔야 나중에
압력이라든가 온도를 주어지면 바로 여러분이 풀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다음은 문제 4번으로 넘어가죠. 자, 문제 4번은 제1류연물인 요 질산 암모늄이 열분해해서 질소, 산소, 물을 갖다 생성을 하는데 강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물음 가번은 질산 암모늄의 열분해 반응식. 자, 질산 암모늄이 요 NH4, NO3죠. 그래서 인류연물의 질산 염류에 해당이 되는데, 요 놈이 열분해가 되면 질소하고 산소하고 수증기, 물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질소, 산소, 물이 생성이 되죠. 자, 그러면 몰수고 서로 그 원소의 개수가 반응 전 후가 같아야 되니까, 자, 반응 전 질소 2개 맞죠? 그 다음에 그 수소를 보죠. 수소. 반응 전 4개, 반응 후 4개 되려면 2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럼 반응 전 산소가 지금 3개죠. 반응 후도 3개가 되려면 여기 2분의 1이 돼야 되죠. 그러면 질소, 산소, 수소의 개수가 같아지는 거죠. 자, 분수를 없애주기 위해서 다 2를 곱해주면 되겠죠. 요 삼각형은 열분해의 그 화학 기호예요. 2몰의 N2. 2를 곱해주니까 O2가 되고, 여기는 4몰의 수증기, 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질산 암모늄에 열분해 반응식 써주면 되고요. 물음 나번은 질산 암모늄 1몰이 0.9기압 300도씨에서 열분해할 경우에 생성되는 수증기의 부피를 물어본 거죠. 자, 위에 보시면 여기 질산 암모늄 1몰이죠. 1몰이 열분해하면 수증기 몇 몰이 나와요? 2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거 생성되는 요 부피는요, PM분의 WRT에다가 생성되는 여기 1몰 기준을 갖다 기준해야 되죠. 그래서 1몰을 기준하면 수증기 2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2를 곱해주는 거예요. 이 식에다 그대로 여러분이 적용을 하면 되는 거죠. 자, W는 질산암모늄 1몰이 0.9기압 300도씨에서 열분해할 경우 생성되는 수증기의 부피를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요 질산암모늄 1몰은 분자량이 어떻게 되느냐? 질소 14가 지금 2개가 있는 거죠. 수소 1이 4개죠. 산소 16이 3개.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분자량 값을 계산해 보면 8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질산 암모늄의 요 분자량은 이제 8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질산 암모늄 1g 몰은 80g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80g이 열분해하는 거예요. 자, 기체상수 R은 0.082죠. T는 절대 온도니까 273에다가 지금 기준 온도가 300도씨죠. 자, 압력은 0.9기압. 질산 암모늄의 요 분자량은 지금 80이죠. 자, 여기에다 생성되는 기체, 수증기의 몰은 2몰이 되는 거죠. 자, 여기 g이면 단위는 뭐라고 그랬어요? 리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걸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 104.41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W가 g이면 단위가 리터고, 요 g이 아니고 kg을 대입을 하면 요 부피는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완전히 이해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 다음 5번 가죠. 자, 문제 5번은 삼류연물인 요 트리에틸 알루미늄의 완전 연소 반응식. 자, 트리 3개라는 거죠. 에틸기. 여기에 알루미늄이 결합이 된 거죠. 그래서 트리라는 것이 화학에서 3개라고 그랬죠. 에틸은 C2H5. 그래서 트리에틸 알루미늄은 요 에틸기가 3개가 있고 여기에 알루미늄이 결합이 된 거죠. 자, 이놈이 완전 연소하는 반응식을 쓰라는 거죠. 자, 완전 연소가 되면요. Al2O3 산화 알루미늄 생기고 CO2 생기고 H2O 물이 생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알루미늄이 2개죠. 반응 후. 그러면 당연히 2몰이 열분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알루미늄 2개 맞죠. 그 다음에 탄소예요. 탄소. 탄소는 여기 6에서 12가 되죠. 그럼 여기도 12가 돼야 탄소의 개수가 같아지는 거죠. 다음에 수소는 30개죠. 자, 수소가 30개가 되려면 여기에다가 15를 해줘야 수소가 30개가 되죠. 그 다음에 산소의 개수예요. 산소의 개수는 반응 후가 여기 3개, 여기 24개, 여기 15개. 3 플러스 요 산소는 반응 후가 3개, 여기 24개, 여기 30개. (27을) 더하면 27이고 15, 15개죠. 그럼 29에 39에 42개가 되는 거죠. 자, 산소가 42개예요. 반응 후가. 그럼 여기 반응 전 여기 21을 해줘야 42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트리에틸 알루미늄의 연소 반응식을 여러분이 쉽게 완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 또 잘 나오는 것이 요 트리에틸 알루미늄이 요 물과 반응할 때 발생하는 그 식이죠. 그래서 요놈은 요 알루미늄 3가죠. 그래서 OH 3개하고 결합이 되고, 그래서 생성되는 요 기체가 메탄 기체죠. 트리에틸이니까 오늘 에탄 기체가 나오죠. 그래서 반응식 완결을 하려면 알루미늄 하나 서로 갖고, 자, 탄소가 지금 여기 6개니까 여기 3몰이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럼 수소가 여기 총 15개, 16, 18개, 3, 21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2몰이 들어가야 되겠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트리에틸 알루미늄이 물과의 그 반응하는 요 식도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트리에틸 알루미늄은 완전 연소 반응식, 그 다음에 물과의 그 반응식 2가지 꼭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6번 가죠. 자, 6번은 옥내 저장소에서 요 우연물을 갖다가 저장할 경우에 기준에 의한 그 높이를 갖다가 초과해서 용기를 겹쳐 싸지 않아야 되는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죠. 자, 기계에 의해서 하역하는 구조로 된 경우에는 용기만 그 겹쳐 쌓을 경우 높이는 6m 이하죠. 그래서 기계에 의해 하역하는 구조라는 것은요, 이런 그 파레트에 우리 그 지게차 있죠? 지게차에 의해서 요 파레트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해가지고 겹쳐 쌓는 이런 용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용기가 아예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게차에 의해서 하역하는 구조일 경우에는 쌓는 높이는 6m를 초과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3석유류하고 4석유류, 동식물 유류 3, 4동이죠. 그래서 34동일 경우 이거는 4m 이하. 사류연물의 동식물 유류 마찬가지로 4m 이하죠. 그래서 사류연물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 유류는 4m 이하죠. 나머지 그 밖의 것이 있죠. 요것도 4m 이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옥내 저장소에서 위험물을 갖다 저장할 경우에 높이 제한, 이건 꼭 여러분이 4m가 아니고 3m죠. 3m 이하. 그 밖의 것. 그래서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 6m 이하. 그 다음에 사류 연물 중에 3, 4 동식물류. 요건 4m 이하. 그 밖의 경우는 3m 이하. 다음은 7번 가죠. 자, 7번은 보기에서 설명하는 요 위험물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휘발성이 있는 무색 투명한 액체, 물에 아주 잘 녹는 유기용제, 수용성이라는 거죠. 자, 요오드포름 반응을 하는 거고, 연소 시 주간에 불꽃이 잘 보이지 않는다. 자, 산화해서 아세트알데히드 생성된다는 거죠. 자, 일단 휘발성이 있는 무색 투명한 액체, 이건 대부분 사류연물이죠. 자, 물에 아주 잘 녹는 유기용제, 수용성이라는 거죠. 요오드포름 반응한다고 그랬죠. 요오드포름 반응하는 것은 아세톤, 그 다음에 아세트알데히드, 그 다음에 에틸알코올이 요오드포름 반응하죠. 자, 연소 시 주간에 불꽃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건 알코올이에요. 자, 산화해서 아세트알데히드, CH3, CHO 요놈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물음 가번은 보기에서 설명하는 물질의 화학식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요오드포름 반응하는 물질이 요 아세톤하고요. 그 다음에 요 아세트알데히드. 그 다음에 에틸알코올이죠. 요 세 가지 물질은 여기에다가 10% KI, 요도와 칼륨 용액을 갖다 섞으면 CHI3, 이게 요오드포름이죠. 이게 노란색이에요. 요 침전물이 생긴다는 거죠. 침전물. 결정이 생겨요, 밑으로. 요걸 우리가 요오드포름 반응하는 건데, 요 아세톤, 아세트알데히드, 에틸알코올이죠. 그래서 보시면 연소시 주간에 불꽃이 잘 안 보이는 건 알코올류니까, 알코올류는 요 에틸알코올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기에서 설명하는 물질의 그 화학식이니까, 에틸알코올은 에틸기가 C2H5죠. 알코올이니까 OH 들어가면 되는 거죠. 물음 나번은 지정 수량을 물어본 거죠. 자, 알코올류는 사류니까 특수이나물 1석유류, 그 다음에 알코올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유류 5월 24일하고 10월 26일 만이죠. 그래서 50리터, 200리터, 400리터, 1000리터, 2000리터, 6000리터, 10,000리터죠. 수용성은 1석유류가 400리터죠, 요거는. 2석유류 수용성 2000리터. 3석유류 수용성 40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알코올류니까 지정 수량은 400리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음 다는
보기에서 설명하는 물질, 에틸알코올이죠. 요놈이 진환 황산하고 축갑 반응을 한 후에 사류연물에 생기는 명칭. 요거 두 몰이죠. 요게 C2H2가 C2H5죠. 그래서 에틸알코올 두 몰이 반응을 해서 이때 진환 황산을 가하는 거죠. 진환 황산을 가하는 요 이온은 요거 탈수예요. 물을 갖다가 뽑아내는 거죠. 둘이 반응을 하면 C2H5에 가운데 산소 C2H5 에틸기가 있는 거고 여기에 물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생긴 물은 요 황산이 진한 황산이 물을 갖다가 흡수를 해요. 이걸 우리가 탈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황산을 집어넣는 것은 어떤 반응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요 생성된 물을 갖다가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생성되는 물질이 뭐예요? 이게 에테르가 생성되는 물질인데 여기 보시면 에틸알코올 두 분자가 결합을 해서 큰 분자량의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축합 반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성되는 사류 연물은 디에틸 에테르가 되는 거죠. 다음 8번 가죠. 자, 문제 8번은 다음 보기 우연물에 대한 요 지정 수량을 쓰라는 거죠. 자, 1번은 중유예요. 그다음에 2번은 경유죠. 3번은 디에틸 에테르. 4번은 아세톤. 자, 여러분이 사류에 특수 인화물에 해당되는 거. 이건 에테르, 디에틸 에테르하고 에테르. 그 다음에 이항화탄소, 아세트알데히드, 산화 프로필렌이 대표적인 거죠. 자, 1석유류는 아세톤, 가솔린, 벤젠, 톨루엔, 콜로디온, 메틸 에틸 케톤, 피리딘, 핵산, 초산 에스테르류, 개미산 에스테르류, 아세토니트릴 시아나수소죠. 그 다음에 요 알코올류에 해당이 되는 것은 메틸알콜, 에틸알콜, 프로필알콜까지. 그 다음에 이석유류, 요건 개미산, 초산, 장내유, 에틸셀루솔브, 송근유, 그 다음에 등유, 테레핀유, 스티렌, 경유, 그 다음에 크실렌이 있죠. 그 다음에 클로로벤젠, 메틸셀루솔브, 그 다음에 히드라진, 그 다음에 삼석유류, 요건 아닐린, 담금질류, 중유, 그 다음에 클레오소트유, 에틸렌 글리콜, 니트로벤젠, 글리세린, 메타크레졸, 사석유류, 기어유하고 실린더유죠. 그 다음에 이제 동식물 유류. 그래서 지금 나온 거는 여기 중유가 있죠, 중유. 중유는 아담중 할 때 중유가 있죠. 그래서 이 중유는 삼석유류의 비수용성이에요. 그래서 이 삼석유류는 지정 수량이 2000리터가 되는 거죠. 비수용성이니까. 자, 경유는 어디에 해당이 돼요? 개초장의 송등 테스경, 여기 경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경유는 이석유류. 자, 이석유류는 지정 수량이 요건 1000리터죠.
비수용성이니까. 디에틸 에테르, 에테르에 해당이 되니까 특수인화물. 요건 50L죠. 자, 아세톤 나오죠. 자, 아세톤은 여기 첫 번째 아세톤 1석유류. 요건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1석유류가 200L니까 수용성이니까 2배. 그래서 400L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료에 대한 분류는 여러분이 품명에 따른 분류는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 9번 가죠. 자, 9번은 사료 오염물 중에서 오염 등급 2등급에 해당되는 품명 2가지를 쓰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자, 인류는 아염과 무, 그 다음에 부진료, 과중이죠. 그래서 요거는 지정 수량이 요거는 5월 30, 예, 1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게 1등급, 요게 2등급, 요게 3등급이죠. 그래서 인류는 여러분이 이렇게 지정 수량하고 등급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이류는 황아린, 정린, 유황, 철분, 예, 금속분, 마그네슘, 그 다음에 인화성 고체죠. 요거는 100kg, 500kg, 1000kg죠. 그래서 요거는 황적유가 2등급이고 나머지가 3등급이죠. 자, 삼류는 칼륨, 나트륨,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그 다음에 황린이죠. 그 다음에 알카리 금속 및 알카리 토금속, 유기 금속 화합물, 금속의 수소화물, 금속의 인화합물, 칼슘 또는 알루미늄 탄화물이죠. 그래서 요거는 1253이죠. 칼라렐이 10kg, 황린이 20kg, 알류가 요게 50kg, 금금칼이 300kg죠. 그래서 요 황린까지가 1등급, 알류가 요게 2등급, 금금칼이 요게 3등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류. 자, 사류는 요 특수인화물이 요게 1등급. 그 다음에 요 1석유류하고 요 알코올류가 2등급에 해당이 되죠. 그다음 나머지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그 다음에 요 동식물 유류, 요건 다 3등급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오류는 유기 과산화물, 질산 에스테르류, 히드라진, 히히죠. 히드라진 유도체하고 요 히드라진 염류, 히드라진 염류하고 히드라진 유도체, 니트로화합물, 니트로소, 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 히드라진 유도체. 이게 히드라진 유도체가 조금 헷갈리네요, 저도. 유질히, 히드록실아민, 예, 요게 히드록실아민, 요게 히드록실아민 염류죠. 그래서 요 유질이, 지정수량, 유질 요게 112죠. 요게 10kg, 요게 100kg, 요게 200kg예요. 112. 그래서 요 위험 등급이 유질이 요게 1등급이고요. 요 나머지는 다 위험 등급 2등급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오류는 3등급이 없어요. 또 육류는 다 과가질이죠.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요건 다 300kg죠. 그래서 육류는 다 위험 등급이 1등급. 그래서 문제 9번은 요 사료 오염물 중에서 2등급에 해당이 되는 거, 제1석유류하고 알코올류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류에서 요 66가지 지정 수량하고 위험 등급은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해놔야 돼요.
다음은 10번 가죠. 자, 불활성 가스 소화 설비에 대한 적응성이 있는 거. 예, 불활성 가스의 그 적응성이 있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이류연물 중에서 그 인화성 고체하고 예, 사류연물이죠. 그래서 여기 불활성 가스 소화 설비에 적응성이 있는 것은 요 인화성 고체하고 요 사류연물 요 두 가지만 적응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2류연물 중에 요 인화성 고체하고 예, 제4류연물을 여러분이 골라내면 되죠. 다음 11번 가죠. 자, 11번은 유별을 달리하는 우연물은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죠. 다만 동일한 시제에 저장할 수 있는 유별 얼마 이상 1m 이상 간격을 띄우면 동일한 장소에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동일한 실에 저장할 수 있는 그 유별을 바르게 연결한 것을 모두 고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유별을 달리하는 우연물을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경우는요, 유별로 일단 정리를 해야 되죠. 그다음에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 줘야 되는데 이때 저장할 수 있는 우연물은요. 자, 인류연물에서 요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을 제외한 인류연물 요 놈하고 오류연물은 같은 장소에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요 인류연물 전체하고요. 육류연물 전체는 같은 장소에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인류연물하고 요 삼류우연물 중에 자연 발화성 물질 요 놈은 같이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류연물 중에 요 인화성 고체만 해당이 되죠. 요 놈하고 사류연물은 같이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다섯 번째는요, 잘 안 나오는 건데, 삼류우연물 중에 요 알킬 알루미늄, 요 놈하고 사류우연물 중에 요 알킬 알루미늄을 갖다 함유한 거, 그 다음에 사류우연물 중에 유기 과산화물을 함유한 거하고 요 오류우연물에 유기 과산화물 그러면 같은 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요 네 가지예요. 요건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1번이 여기 무기 과산화물이 인류연물이죠. 그래서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이 무기 과산화물에 해당이 되니까 이건 오류연물이죠. 유기 과산화물은 오류죠. 무기 과산화물은 인류. 그래서 인류는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을 제외해야 돼요. 그래서 요건 안 되는 거죠. 자, 2번에 요 질산염 요거 인류죠. 과염수산 요거 육류죠. 그래서 인류 전체하고 육류 전체는 같이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황리는 몇 류에? 황리는 3류에 자연 발화성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요 상리는 3류의 자연 발화성. 그 다음에 여기 인류연물하고 서로 같이 저장할 수 있는 거죠, 요거는. 그다음에 4번에 요 인화성 고체 2류연물이죠. 자, 1석유류 4류연물이죠. 그래서 2류의 요 인화성 고체하고 4류는 같이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유황. 유황은 2류죠. 자, 2류하고 4류는 인화성 고체만 2류만 4류하고 혼재가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5번은 안 되는 거죠. 유황은 인화성 고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맞는 그 답은 2번, 3번, 4번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별로 정리를 하고 1m 이상 간격을 두면 같은 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경우 4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12번 가죠. 자, 12번은 위험물의 유별, 지정 수량에 대해서 빈칸을 채우라고 그랬죠. 자, 첫 번째가 요 질산이에요. 자, 질산은 제6류염물에 해당이 되고, 육류는 전부 다 지정 수량이 300kg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칼륨이죠. 칼륨을 3류염물, 지정 수량이 이건 10kg죠. 그리고 질산염류. 자, 질산염류는 1류염물이죠. 그래서 질산염류는 아연과 부질료니까 이건 300kg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니트로 화합물. 이건 5류염물이죠. 니니아 D니까 112죠. 그래서 이건 200kg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각 유별 지정 수량은 다 여러분이 암기를 해놔야 되죠. 그래서 인류는 여기 아염과 무죠. 그 다음에 부진료, 그 다음에 과중. 그래서 요거는 5월 31일. 그 다음에 이류염물은 황적유, 철금마, 그 다음에 인화성 고체. 요건 1호천. 그 다음에 3류염물,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칼라, 알알. 그 다음에 황린. 그 다음에 알카리 금속하고 알카리 토금속. 그 다음에 유기금속 화합에서 알류. 그 다음에 금금칼이죠. 금속의 수소화물, 금속의 인화물. 칼슘 또는 알루미늄 탄화물. 이건 1,2,5,3이죠. 그 다음에 4류염물. 특수인화물, 1석유류, 알코올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 유류. 이건 5월 24일하고 이게 5월 요거 수용성 액체는 2배니까 별도로 할 필요는 없죠. 5월 24일, 10월 26일이죠. 그다음에 만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면 되죠. 그 다음에 요 오류는 유질, 그 다음에 히히, 니니아 디히죠. 요건 112, 범죄신고 112를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고요. 육류염물은 과과질. 이건 지정수량이 다 300kg가 되죠. 다음 13번 가죠. 자, 13번은 이동탱크 저장소예요. 자, 이동탱크 저장소는 여러분이 보시면은 여기에다가 이 탱크로리를 차에다 싣고 다니는 거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호수리를 갖다가 감아 가지고 다녀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동 저장 탱크인데 위험물이 셀 우려가 없어야 되죠. 요 주입구의 요 길이죠. 요걸 이렇게 펼치면 몇 미터까지? 50m 이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입 설비의 요 길이는, 호수의 길이는 50m 이내. 그 다음에 선단에 축적되는 정전기가 발생되면 제거해야 되죠. 그래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어야 되고, 분당 토출량은 200리터 이하로 해야 되죠. 그래서 13번은 여러분이 이동탱크 저장소의 주입설비 설치 기준 여러 번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